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이어받아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장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3거래일 만에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또 새벽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다우와 S&P 지수는 약보합권, 나스닥은 강보합권에 머무르며 나스닥이 2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미국의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은 국회가 계속해서 부채 한도를 서둘러 상향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만약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채무 불이행을 맞을 수 있다라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일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는 예상치를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서비스 PMI 예비치는 예상치를 밑도는 혼조스러운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또 원유 재고는 760만 배럴이 감소하면서 유가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6월 24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충성 그리고 허반석, 김선윤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장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 세 분의 전문위원들과 활발하게 소통 이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또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면 세 분의 전문위원과 이 방송 외에도 장중에도 주식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 1.76%, 오리온 홀딩스가 0.8%고요. 한국전력은 3%대, 현대 엘리베이는 4.5%대, 한라홀딩스가 2.7%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아난티는 4.5%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비트컴퓨터가 조금 손실 보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만회되는 모습입니다. YMT가 새롭게 편입된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23,200원이고 현재 수익률은 1.5%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일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줬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 출발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일 나스닥의 영향을 받을진 모르겠지만 오늘은 또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자 시장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예,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약보합세에 좀 머무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나스닥 시장이 강보합권역에 좀 머물렀는데요. 테슬라라든가 IT 쪽 섹터, 그다음에 자동차 쪽 이런 쪽의 업종군들,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면서 나스닥 시장이 좀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시장도 아마 강보합권역에서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이 좀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받을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걸 따라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그 순환매를 기다렸다가 그 분할 매수로 좀 저가 매수를 할 거냐 이 부분들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면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분들을 좀 관심 있게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은 일단 2분기 어닝 시즌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들, 그러니까 업종별로 좀 보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놓고 봤을 때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뭐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그런 종목군들을 좀 모아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수급 개선주들에 있어서의 관심을 좀 계속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어제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뭐 그러한 부분들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탄력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순환매를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 중에서 조정을 좀 받는 업종군들, 거기에다가 수급이 이제 서서히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분할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 섹터라든가 IT 섹터들, 뭐 이런 기업들이 아마 시장의 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쪽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은 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3분기 때의 실적이 좀 감소하는, 뭐 2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전망치는 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정부 정책적인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최근에 변동성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테마성 흐름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자금이 또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를 좀 받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테마성의 종목군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좋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델타 변이가 미국 쪽에서 2주 새에 2배가 좀 급증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올가을에 코로나가 재창궐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어제 국내 기업들의 진단키트 업체들이 좀 상당히 강했었어요. 근데 전날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있어서의 반응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오늘 떠서 출발하게 된다면 좀 숨고르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주는 뭐 시젠이라든가 아니면 제놀루션이라는 그런 기업도 있죠. 뭐 제놀루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랩지노믹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수젠텍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나마 좀 싸게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기업이 제놀루션이에요. 많이 못 올라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16,000원대 초반 자리대, 지금 5일선 자리대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강남 쪽에 지하 대규모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지하 개발 뭐 30일부터 착공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죠. 뭐 특수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3호 개발, 그다음에 뭐 우원 개발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동아지질 뭐 이런 기업들이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뭐 이와 공영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특히나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발주가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를 한번 좀 빼놓고 보더라도 다른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주 어닝시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첫 번째로는 유니셈입니다. IT 쪽 섹터예요. IT 쪽 섹터인데 여전히 실적은 좀 좋아질 것 같지라는 거,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KRS 같은 경우도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1선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봐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원희가 EPS도 박스 하단권에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런 종목군들이나 혹은 SK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단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대웅제약이에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눌러주면 관심 있게 좀 봐도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기업은 MBT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으로 조금 눌러주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24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심장병 발작 경고를 내리면서 전일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주가가 좀 급락에 나왔는데 전일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영향들이 있는지 지켜봐야겠고요. 특히 mRNA 관련 종목들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 플랫폼주에 강한 탄력이 나타났는데요. 네이버가 시가총액 7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카카오가 조금 더 시가총액을 늘려가면서 격차를 벌리는 상황인데 전일 네이버가 크게 증가해주면서 관련 종목들도 함께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금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전일 1,783달러에 마감했고요. 유가는 원유 재고가 급감하면서 73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SK하이닉스 보합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합니다. 오늘도 카카오와 네이버가 강세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2% 상승하면서 43만 2천 원, 카카오는 1.47% 올라가며 17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만 원 선을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300원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7만 3,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LG화학만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현재 가격 83만 1,000원까지 내려왔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0.8%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69만 원까지 올라오며 70만 원 돌파를 두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0.36% 상승하며 28만 2,5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85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은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3,281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1,01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개인들만의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선물 시장에서 양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이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시제는 전일도 18%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도 7%가량 올라가며 갭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9만 원 선 회복해주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가격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3% 올라가며 17만 5,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주는 12만 4,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펄어비스는 조정받고 있는데요. 특히 펄어비스가 1.09% 빠지면서 6만 3,80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HLB도 같은 바이오 종목이지만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0.6% 떨어지며 33,150원, 그에 반해 알테오제는 1.6% 급등 보이며 79,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펄어비스와 다르게 상승하는 모습이고 현재 가격은 55,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CJ ENM은 연일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0.87% 올라가며 19만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1% 하락하며 31만 7,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장중에도 이런 주식 이야기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입장 코드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입장 코드 이용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가의 주기소 포트 현황입니다. 크리스 FNC와 젠큐릭스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이 두 종목 모두 목표가를 달성한 상태고요. 각각 11%대, 13%대 수익 챙겨갔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5% 수익 달성 중이고요. 코엔텍도 최근에 편입됐는데 3%대 수익 가져가고 있네요. 휴비스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밤까지 또 늦게 방송하셨던데 아침에 또 이렇게 일찍 나와주셨습니다. 자, 지금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많이 하방을 받쳐주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이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물론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개장 초반의 상승 흐름을 장 후반대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들고 있고요. 오늘자 시장에서도 벌써 VI 걸리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징주들 시그널까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개장 상황부터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유럽 증시, 미국 증시는 이제 조금 하락 마감을 했거나 아주 혼조 마감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금리에 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그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일촉을 좀 했죠. 바로 선제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시기적인 부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23년도를 얘기했지만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었고, 일단 23년도를 얘기했지만 일단은 21년도 내년 22년도인 내년 정도에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조금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상승 자리를 좀 잡고 있어요. 차트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런 부분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환율 상승이 된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수급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방어적인 관점으로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접근해서 대응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제 수급, 자금 이동 방향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선 관련,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윤석열이나 이재명 관련주들은 기존에 상승이 많이 나왔었고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거의 독보적으로 두 분이 이제 계셨는데, 지금 잠룡들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유승민 대 추미애 관련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대권에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들이 단발성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답답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 매매를 안 하시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좀 매매하고 싶은 그런 경향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일단 너무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방어적으로 관망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초반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하게 상승으로 해주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매수세를 본다면 거의 개인들이 양 지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상승을 하고 매수를 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조금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있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으시고, 계속적으로 수급이 안정, 방향성을 찾기 전까지는 차분하게 자금의 이동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읽고 저점에서 준비하는 종목들을 그냥 천천히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준비해 가신다면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고 일단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줌인터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줌인터넷 관련해서는 기존에 어제 좀 상승이 많이 나왔었죠. 어제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관련해서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줌인터넷 관련해서는 인터넷 관련해서 세 번째 또 이제 강한 3등 업체입니다. 일단은 좋은 기업인데,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상승이 많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하루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준다면 하루 정도는 그 다음 날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다음 날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오늘 쉬어가는 모습쯤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해서 어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또 가겠지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항상 한 템포 한숨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 어제 종가 구간에서 중간봉 정도 7,850원 정도 지지라인 체크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접근 구간은 전일 종가를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으나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 끌어가시는 전략, 인터넷 관련해서는 성장주 관련해서 계속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시면 수익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한전선 이런 종목입니다. 대한전선 관련해서는 기존에 상승이 나오고 지금은 좀 눌림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21선 지지가 되는 선에서만 접근하시고 일단 기계적으로 만약에 수급이 받지 않고 상승을 해주지 못한다면 일단 기계적으로 비중 축소나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눌림목 구간 접근하는 자리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상승이 한번 시작된 종목들은 생각보다 이제 물량을 던지기 전에 한 번쯤은 다시 반등을 주고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이 나올 때 중간중간 챙기시고 다시 이제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다시 상승을 해줄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은 조금 짧게 대응하면서 관망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놓치셨다면 이제 원전 관련된 그런 부분 보시거나 저점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기전선 관련주들 잘 체크해보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MBT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토스 기업 가치가 8조나 이제 돌파했다고 합니다. 일단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최근에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수급도 지금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만 원 오늘 살짝 돌파를 시도하고 쉬고 있는 모습인데 3만 원 매물대를 어떻게 물량을 좀 소화해 주냐에 따라서 추후에 좀 흐름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윙 관점에서 35,000원 좀 확인을 해주시고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신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차트상의 흐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료의 흐름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카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카스 바닥권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최근에 관련된 세력들도 지금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좀 강하게 받쳐져 있는 모습인데 일단 대선 관련해서 부각도 되고 있고 일단 지켜보는 관점은 유효하다. 5일선을 타고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5일선이 이탈된다면 비중 조절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은 지금 대선 인맥과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한데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오늘 사실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꿈쩍꿈쩍거리고 한 3, 4일 정도 쉬어가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전일 종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진입 여부를 검토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시장에서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인데 일단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과열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은 잘 체크를 해주시고 조금 방어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과 네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종목들 지금 자세하게 리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순환매가 굉장히 짧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수급적인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방송 외에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 QR코드 이용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입장 코드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코스닥은 조금 고꾸라지는 모습입니다. 0.2%로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101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운수장비가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또 오늘도 전거래일에 이어서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는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허반석 전문가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익을 내주고 있죠. 옵트론텍을 제외하고 대부분 종목들이 10%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12%, ISC가 13% 수익이고요. 삼성 SDI가 6.8%, 우양은 1.5%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수익이나 손실이 거의 미미한데요. 이마트가 0.3%대 약손실, 오리온은 0.85%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에 뵙고 또 뵙는데요. 오늘 시장 조금 좋게 출발했는데 강하게 출발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조금 짧게 짚어주시고요. 개장별로 매매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오늘 아침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전히 종목별 차별화, 그리고 박스권, 그리고 지수의 신고가, 고점 부담, 그리고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연일 시장에서는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은 차분함을 넘어서 다소 긴장감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파월은 시장을 안도시키는 천사표 파월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옐런 의장은 그래도 긴장을 조금 더 유지시켜가는 모습입니다. 연준 위원들도 매파적 발언을 하는 위원들이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핑퐁을 오고 가고 하면서 시장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 불쑥불쑥 변곡은 찾아올 수 있지만 시장의 추세, 글로벌 지수의 추세, 우리 증시의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매수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포트폴리오 중에 BH라는 종목이 지난주 목요일 종목이었는데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도 2%대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웨덴 전기차 업체 폴스타와 배터리 공급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폴스타는 첫 번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죠. SUV 폴스타 3를 22년도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한 목표로 SK이노베이션과 협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2공장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달 초 엠플러스와의 411억 원 2차 전지 제조 설비 구매 계약이 있었고 유일 에너테크와 135억 원 규모의 조립 장비 계약 체결이 있었고요. 이노메트리와 39억 원 규모의 엑스레이 검사 장비 수주가 있었습니다. 모두 각 기업마다 거래 상대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2공장에 설치될 장비들이다라는 보도들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보도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은 하반기 원유 업황 개선, 정제 마진이 상승하겠다라는 모습으로 조금 더 주가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ESG 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질류, 중질류 가격 변화, 스프레드 마진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주가를 30만 원 위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모습과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강력한 수급이 3거래일 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 슈팅이 더 나오겠지라는 모습으로 29만 원 이상 30만 원대 덜컥 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배터리 소송 관련 영업외 비용으로 1분기 순이익이 축소되고 적자는 조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 구간은 공포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22만 5천 원, 22만 5천 원 미만에서 매수를 하셨던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재차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가 하면 글로벌 지수 그리고 국내 코스피 지수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도 신고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현 구간에서 덜컥 매수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종목들, 오른 종목들 대부분이 그런 모습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으로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하는 기업들, 공포에 사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누누이 방송에서 포인트마다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매수하고 그때에 매수할 기업들을 지금은 세밀하게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장세지 오르는 종목들을 덜컥 신고가에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공포에 사야 될 때고 있고 내가 샀을 때 공포를 느끼는 가격이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강원랜드 보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이제 카지노주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영업 재개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항공주와 카지노주를 조금 비교를 드렸었는데요. 결국 이 주가의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조금 꼭 유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주를 덜컥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덜컥 샀다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저가항공 LCC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보셨다면 그 우상향했던 주가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실적, 또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도 이러한 맥락에서 좋은 주가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의 흐름을 유지시켜가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27,000원 위에서 쉬지 않고 더 올라간다. 라는 부분은 결국엔 실적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실적이 조금 아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로 돌아와 보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추세선을 늘 덱에서도 한번 그려보시면 61선과 121선 사이의 추세가 일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 카지노주,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유지가 되는가 상승되는가라고 봤을 때 21년도 강원랜드의 추정치는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으로 조금 나옵니다. 당기순이익도 2억 원 흑자로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코로나19가 조금 더 완화된다라고 하는 내년도 22년도의 실적 추이는 완연하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 연말에는 1분기부터 좋아지는 기업,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 늦어도 상반기에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 이제는 BH를 말씀을 드릴 때에 3분기부터 좋아지는 기업,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카지노는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려왔었죠. 그러한 이유가 실적이 올해 연말부터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강원랜드는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입장객 제한이 기존 1,200명에서 2,300명으로 완화되고 있고 슬롯 머신이나 전자 테이블을 이제 100% 오픈해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확대가 일어나고 방문객이 증가한다면 결국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강한 반등이 나올 텐데 그 강한 반등이 지금부터 쉬지 않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를 조금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등세 이후 조정을 거치며 우상향 추세는 유지할 테니 추세 하단에서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강원랜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정 시에 매수해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LG U+입니다. 조금 빠르게 살펴보면요. 지난 4월 14일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은 제가 스튜디오에 나가서 가능한 한 시청자분들이 현 구간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하면서 리포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5G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나 B2B, 기업 부분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외인 수급 강도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4월 14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14일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조금 크게 올랐습니다. 12,500원 언저리에 있던 주가가 16,000원까지 좀 상승을 주었기 때문에 최근 LG 헬로비전을 통한 연결 실적도 디즈니 플러스와의 제휴 기대에 주가가 강세가 나왔던 요인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무선통신은 무난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타사 대비 IPTV, 스마트 홈 관련된 부분에 성장성이 조금 기대된다라고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요. 4월 14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주가 수준은 장기 추세선상 안전하고 저렴했던 주가가 13,000원 이하였다면 현 구간에서는 보유자 영역이 되겠죠. 13,000원 언저리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혹 60일선인 14,000원 언저리까지 조정이 나오도 버텨볼 만하기 때문에 현 구간 보유자 영역으로 관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롯데쇼핑을 살펴보았습니다. 롯데쇼핑 보복 소비에 수혜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롯데시네마 이렇게 열거해 봤을 때 보복 소비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실적은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를 봤을 때 21년도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0.57% 증가하는 비슷비슷한 16조 2,700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1% 증가했던 부분이고요. 29년도 영업이익 4,279억, 18년도 영업이익 5,970억 원, 그리고 21년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까지도 보면 총 1,575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탄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를 봤을 때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일회성 비용들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롯데쇼핑의 재무적 리스크라고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하지만 올해가 피크인가 아닌가, 실적 부분에서의 피크가 아니다라고 짚어드렸었죠. 22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은 3,150억 원까지 증가하고 23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은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된 17% 증가한 3,680억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 날 이 리포트를 보았던 이유는 이 일회성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고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매매 시그널인 만큼 11만 1,000원과 가장 가까운 가격대가 왔을 때, 그러니까 바로 직전 저점이죠. 11만 원 라인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 차곡차곡 모아간다면 좋아질 부분에 대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추세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소한 한번 매수를 하셨다면
정고점 영역인 14만 5천 원 정도는 일단 돌파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할까 고민을 해보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고요. 롯데 컬처웍스라고 하는 롯데 시네마에 대한 기대감도 하나의 포인트로 남아있다. 단 장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네 종목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까지 챙겨두셨습니다. 롯데쇼핑은 허반석의 작전 타임 시간에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면 끌고 갔을 때 우상향을 충분히 그려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4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채워주셨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015포인트, 코스피는 3285포인트 지나가면서 신고가 경신 중이네요. 자, 지금 김선윤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과 함께 오늘자 개장 시그널까지 살펴주시죠. 네, 자, 뉴욕 증시 흐름도 그렇고 요즘에 보면은 상승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조금 느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도 보자면은 몇몇 이제 업종들 중심이나 테마주 종목들로만 움직임이 좀 가파르게 나왔다가 다시 또 뭐 흘러내려가는, 그러니까 종목들의 매기가 좀 몇몇 종목으로만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조금 지루한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봤을 때 유가의 좀 뭐 최고가 흐름에서의 정유주들의 상승 흐름이 조금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간에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려왔었던 그 반도체 쇼티지 부분, 공급 부족의 해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자동차 업종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간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품주들, 현대위아, 오토, 모비스, 그리고 완성차의 현대차와 기아 등도 강한 모습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델타 플러스 변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변종이 좀 나와주면서 시젠이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반도체 종목들의 좀 쉬어가는 모습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꾸준하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또 지수를 또 상승을 이끄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 이외에는 또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기승을 부리는 좀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 하나하나씩 좀 볼 건데 테마주들도 좀 살펴보면서 종목 대응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승민 테마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몇 종목들을 볼 건데요. 우선은 SDN을 좀 우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DN이란 종목 왜 테마주가 되었느냐? SDN 대표와 유승민 위원의 그 위원이 같은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테마주로 엮여서 어제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유승민 의원이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지지율이 또 뭐 두 자릿수가 됐다는 말도 있고 해서 좀 이슈거리가 되고 있지만, 종목이라는 것이 항상 이런 정책 테마, 정치 테마 이슈가 크게 나온 이후엔 한두 차례 상승은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밀리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충분히 나올 거예요. 차트적인 포인트에서 보자면 첫 시작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요즘에 정치 테마들의 흐름은 한 번으로 쉽게 끝나지 않아요. 연달아서 몇 차례 상승이 끝난 이후에 하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넥스타일 같은 경우도 정치 테마로 좀 엮여주면서 좀 한나라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 의원이 조금 결정이 되면서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었지만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자면 반등은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한 좀 요 상승 흐름이라 추가적인 좀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충분하게 상승 흐름 한 번 더 탄다면
큰 흐름에서 보건데 바닥에서 보고요. 그다음에 고점 인식 대응을 해서 체크해 보자면 그래도 4,000원까지는 열려있긴 해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매수 의견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 관망 의견 드리는 이유는 정책 테마에 따른 단기 급등이나 단기 급락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방향성 자체를 예측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진짜 대규모의 자금으로 끌어올린다든가 갑자기 매수 붐이 일어서 상당히 많은 개인들이 매수를 따라가신다든가 그런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보유 관점 혹은 관망 말씀드리고 현재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분봉상으로 체크를 해서 혹시나 조심해야 될 자리를 좀 체크해드리자면 이 자리가 눈에 띄네요. 3,400원짜리 이탈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제 보면은 어제 한 2시 20분경에 하락 흐름 나왔다가 단등 줬던 자리인데 깨진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3,400원짜리를 좀 크게 이탈하는 포인트가 나올 경우 심리적 저항선 깨지면서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만 좀 조심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는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유승민 테마주로서 홈센터 홀딩스도 같이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상승을 주고 있어요. 그 유승민 지역구 기업으로서 또 관련주로 좀 포함이 됐는데, 아니, 이게 그 SDN도 그렇고, 그 위스콘신 주립대 뭐 같이 나온 거랑, 그 다음에 지역구 기업으로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회사랑. 네.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홈센터 홀딩스 보자면 고점 인식으로 됐던 작년 2020년도에 계속 맞고 떨어졌던 자리가 얼마냐면요. 1,400원 자리예요. 눈에 보이시잖아요. 이 자리에서의 이 하락 흐름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1,400원 돌파하면서 1,500원 터치 흐름 나오면서 윗골이 달면서 다 떨어집니다. 이게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현재 구간대에서 어제 뭐 급등 나왔다 밀려고 윗골이 달린 모습이 저번 흐름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이 움직임에서 하락 흐름 쪽으로 또 이렇게 분위기를 탈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홈센터 홀딩스도 제가 관망 의견을 드릴 테니 절대 매수 대응하시면 안 되고 신규 안 됩니다. 보유자분들만 대응을 하시기를 강조 드립니다. 제가 뭐 계속 그간에 말씀드렸던 뭐 부품주들 자동차 계속 보세요. 뭐 현대모비스 보세요. 현대위아 보세요. 불과 몇 주 전이었어요. 네, 현대오토 보세요. 몇 주 전이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보세요. 사셔야 돼요. 매수 의견까지 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도 위주로 보시고 제가 또 다른 종목 괜찮은 거 있으면 말씀드릴 테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대한항공이 또 요즘 계속 밀려요. ESG 채권을 좀 발행한다고 하는데 엄청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ESG 채권이 친환경 사업과 사회적 가치 창출 목적으로만 좀 발행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겠지만 대한항공이 이를 잘 활용해서 좋은 흐름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추세적인 분위기에서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좀 델타 변이에 따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금방 또 안정이 될 수 있어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부정시 매수 의견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지 마시고 3만 원짜리가 가장 싸 보이긴 합니다. 3만 원짜리에서의 매수 대응이 어떨까라고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한원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이 조금 얘기가 많아요.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로 인해서 공시가 좀 나왔었고요. 관련된 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아직은 좀 결정된 사항이 없다.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는 것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결과는 아직은 모르는 걸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한원 시스템이라는 회사 자체가 원체 튼튼한 회사입니다. 정말 튼튼한 회사인데 시총 자체가 9조 원에 가깝고요. 실적을 열어보자면
1분기 때 지금 1조 8천억가량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이 940억가량 됩니다. 순이익이 600억가량 되고요. 작년의 실적을 좀 넘어가는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2019년까지는 아니지만 작년치 실적 돌파하면서 안정기로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원 시스템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이고 올해 실적 기대감이 있어서 우선 전고점 포인트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9,000원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드려볼 테니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좀 강하고 코스닥은 좀 쉬어가는 전체적인 좀 시장 흐름이지만 오후장에 좀 어떤 흐름 이어갈지 참 고민스러워요. 요즘에 워낙에 좀 등락폭이 종목들이 왔다 갔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장 꾸준하게 상승 중이라는 거 인식하시고 급한 대응보다는 좀 느긋한 대응하시면서 시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부재하면서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김선현 위원님 말씀처럼 오후장에는 방향성을 좀 잡고서 시장이 진행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